자, 우리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우리 저 시험 과목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게 행정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건데, 행정법에서 내용이 크게 몇 개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돼 있어요. 크게 보면 몇 개인 것 같아요. 파트가 크게 파트 나누면 5개 정도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 작용, 내용적으로 따지면 행정 작용이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 뭐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뭐 영업 정지시키고, 허가도 내주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하는 행정 작용 종류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나눠서 공부하죠. 그래서 뭐 의무 부과하는 거, 허가하는 거, 영업 정지시키는 거 뭐 등등 행정 작용. 그리고 행정작용에 우리가 처음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의무 부과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막 군주가 멋대로 막 의무를 부과했지만 오늘날은 멋대로 의무 부과 못 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의무 부과하려면 국민한테 의무 뭐 세금 내라 뭐 해라 의무 부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에, 즉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돼. 무슨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게 법치국가야. 응? 그래서 자, 법에 근거해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지. 하나, 어떤 문제가 있어?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해 놨는데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해. 세금 법에 따라서 의무 부과했는데 누군 내는데 누군 안 내고. 이거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소위 형평성 문제가 있죠. 누구 안 내는데 내버려 두면 돼요? 낸 사람만 억울하지? 그렇죠. 또 안 내는 사람 내버려 두면 냈던 사람도 쟤 안 내도 되네? 나도 안 내지. 내가 미쳤어? 다 안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국가가 돌아가? 응? 아니, 세금으로 뭐야 도로도 만들고 뭐 국민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국가는 세금 걷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뭔가 도로도 건설하고 공원도 건설하고 등등 또 사회복지 재원으로 쓰고. 그러니 국방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또 침략을 막고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등등 돈이 필요해요. 우리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기준대로는 뭐 소득과 재산 정도에 맞춰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어저께 납부하시오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 공동체의 운영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소위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와. 그래서 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으로 어떻게 해놔? 응?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응? 그것도 다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또 의무를 위반하고 뭐 음주운전을 한다. 응? 뭐 주차 금지 된 곳에 주차해가지고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그래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또 제재로서 벌을 주기도 하고, 응? 뭐 이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이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 수단 뭐가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아까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 세금 언제까지 납부하라 법에 따라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이지 이거는.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 응? 독촉장 보내고 연체이자 물리고 그래도 안 낸다? 재산 압류하고 땅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재산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떼가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강제적으로 걷어버리죠. 응? 근데 또 우리 법에 보면 그 안 내고 있는 사람 소유 이름으로 된 재산만 그렇게 경매하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가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앞으로 자기 이름으로는 재산을 하나도 안 해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놓고는 자기 뭐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 자식 이름으로 다 이렇게 땅이나 건물이나 해놓고서는 법대로 하시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다니까. 그런 것도 맹점을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되는데 뭐 도입하기로 했냐면 뭐야
친척인가 뭐 그때 이제 범위를 이제 법으로 정해놓는데 뭐 친척의 재산도 조사할 수 있게 해놨어. 혹시 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 이름으로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안 내고 있는 사람 소유 재산인지 이런 걸 조사해서 만약에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의 재산이다 실제 이게 밝혀지면 그것도 이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가서 고액의 세금을 얼마 이상 안 내는 사람은 이제 잡아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감치라고 이제 부르는 조치가 도입이 될 예정인데 이제 법원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 신체를 막 저 경찰서 유치장 같은데 잡아 가둬놓는 거는 이건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법에 근거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판사로부터. 그래서 행정기관 멋대로 잡아 가둬놓을 수 없거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아마 도입이 되면 아직은 안 됐는데 예정이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좀 궁리를 하고 있어요. 도입하려고. 응? 그래서 그 도입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은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반영을 아직 안 했어요. 아마 이제 올 연말쯤에 개정돼서 도입이 되면 또 그것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추가로. 자, 어쨌든 이렇게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하게 만들기 위한 뭔가 조치들 이런 게 또 중요한 파트가 되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 하나는 이번에는 요쪽 경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부과했을 때 국민이 이행 안 하면 이제 이런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경로는 또 어떻게 돼? 만약에 위법하게 법에 어긋나게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돼 법에 어긋나게 위법하게 의무를 부과했다면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돼? 억울하지. 응?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위법인 조치다. 이거 취소해서 없애달라. 소송을 한다든지. 응? 또 위법한 조치 때문에 위법한 영업정지 조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구제, 행정구제라고 합니다. 행정구제. 응?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잘못된 작용, 국가의 작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응?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행정작용에다가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를 하나 또 시키면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행정작용이란 거에 얘기할 때는 주로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부과했다가 또 없애주는 허가해주고 면제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작용할 때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뭣도 중요하다? 절차. 과거에는 결과, 내용만 문제 없으면 오케이였어. 근데 오늘날에는 뭐가 또 강조돼? 과정이 강조돼. 어떤 조치를 국민한테 할 때도 내용도 적법해야 되지만 과정, 절차도 적법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 국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무슨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너 몇 개월 영업정지 영업하지 마 영업정지 시키려고 그래 행정기관이 뭐 위반했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영업정지 내보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서를 보내. 당신 언제 뭘 위반해서 법에 따라서 무슨 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당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뭔가 반박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오. 응?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 의견 들어보고 참작할 게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최종 조치를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참작한 거. 그런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한테 그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이 위반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고 그 사람한테 영업정지 시키는 거 법대로 한 거 아무 문제 없더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 절차를 안 거치면 적법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조치 위법 없던 일로 취소 판결 내리고 그래요. 소송하면. 응? 자, 이건 조금 재밌는 얘기. 어떤 그 운전자가 있는데 술을 왕창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 근데 이 음주운전자가
크게 다쳐갖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응? 그 사람이 지금 음주운전했다는 의심이 강력히 들어, 경찰관이 볼 때. 그런데 그 음주 측정을 하려면 측정하는 방법이 원래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응, 호흡기로 불라 그러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의식 불명이야. 분명히 음주의 의심은 있는데, 응? 그러니 호흡 측정할 수는 없어. 그럴 때 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음주 측정. 혈액, 그 피를 뽑아서 음주 측정한단 말이야. 응? 근데 사람의 신체로부터 피를 뽑는 거, 이거는 아주 강력한 국가의 조치거든. 뭐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무슨 증거 조사를 위한 그 감정사라고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 이 경찰관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응? 우선 피를 뽑도록 했어요. 병원에. 응? 피를 뽑도록 해서 해놓고 그 검사 결과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근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이 사람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 아니 난 의식도 없는데 왜 내 맘 법원에 영장도 없이 내 피를 뽑냐? 응? 그거 법원도 영장도 안 받고 그 절차상 영장도 안 받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음주 했다는 증거, 이거 위법이야 해가지고 뭐야, 자기 면허 취소시킨 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한 거라 위법한 면허 취소 조치다, 소송으로 싸운 거예요. 이겼어. 그 사람 면허 취소된 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하고 거기다 사고까지 내고 막 분명한데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럼 뭐 아까 말했듯이 저기 뭐야, 원래는 그 피를 뽑으려면 사전에 판사로부터 법원에 신청해서 영장을 받든가, 아니면 자 이거 이 사람 막 이제 사람의 피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게 다 피가 이제 정화가 되니까 그 알코올기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단 말이야. 피를 뽑아놔야 돼요. 그러면 긴급할 때는 어떻게 돼? 먼저 피를 뽑고 48시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사후에 영장을 받으면 가능한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그거는 위법한 수집한 증거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그러니까 적법이다, 법치 국가다 할 때 내용도 적법해야 되지만 과정, 절차도 무지 강조돼서, 그래서 우리 행정 작용할 때도 이 행정 절차라는 게 매우 중시됩니다. 응? 절차가 또 중요한 항목이고, 절차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행정을 하면서 뭐 많이 취득하냐면 우리 개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오늘날은 정보가 무기인 사회잖아. 응? 그래서 국가 행정기관은 개개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이제 모아서 보유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히 개인의 어떤 민감한 사생활적인 정보 이런 거 있어야 타인에게 노출되기 원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응? 이런 거 함부로 노출됐다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인 정보, 응? 이거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 다 강조가 됩니다. 행정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다면 보유한 개인 정보, 응? 이름, 뭐 메일 주소, 응? 휴대폰 번호 다 중요한 개인 정보예요. 응? 이런 거 소홀히 하면 잘릴 수 있어요. 공무원 됐다가도 징계받아서, 응? 거기다 형사처벌, 즉 뭐 벌금,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거 다 굉장히 강조됩니다. 응? 또 이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게 뭐야?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하냐? 주인인 국민이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응?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몸에 관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주인이 요구하면 어스민 정부는, 즉 국무들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이. 물론 전부 하도록 공개하도록 하면 또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예외를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인인 국민이 알고 싶다, 알 권리란 말 들어봤죠? 알고 싶다고 요구하면 공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원칙적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알고 싶다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공개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중요한 주제. 근데 이게 다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건, 이 바탕이 어떻게 돼요?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건 바로 법치국가라는 원리입니다. 응?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바탕을 이뤄서 이런 작용들 다 여기 써 있는 것들 다 뭐에 근거 있어야 돼? 법으로 정해놓고 법이 정한 절차 밟고, 응? 다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응?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이 법치국가 원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은 어떻게 발달되었고 다른 법들하고는 어떤 특성이 있나, 차이가 있나. 그리고 행정과 관련해서 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 또 관계가 맺어지잖아. 그럼 개인과 국가 사이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우리 민간인 개인들 간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래. 응? 공익 때문에. 응?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한테 명령 강제하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 이런 걸 권력적인 관계. 우리 개인들 간의 관계는 법적으로 다 대등한 관계지. 응? 그러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대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 강제받는 이 권력적인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응? 그러면 대등한 관계는 뭐 개인들 간의 관계하고 별 큰 차이는 없어. 비슷해.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뭐 특별하게 공익 목적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고, 공익 목적 달성과 또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면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그 순수한 개인들 간의 관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떤 특성, 그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행정에 관한 법이 필요하고 그런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정에 관한 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행정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응? 그래서 요게 우리 행정법 총론, 행정법 전체를 말하면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 범위는 이 총론이라는 파트입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이번에 또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이 아마 한 2주 뒤인가? 한 다음 주 토요일 정도인가? 뭐 보는 걸로 알고 있어. 응? 근데 7급 공무원 시험은 여기에 강론이라는 부분이 더 보태져요. 응? 여기는 이제 뭐 행정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분야별로 뭐 이제 뭐 행정의 여러 영역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들어갑니다. 좀 7급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응? 범위상으로는 한 200~300페이지가 더 추가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내용은 이쪽까지는 안 가고 총론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각각의 영역이 거의 다 시험이 문제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구제입니다. 구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응? 여기가 한 뒤에 행정소송이라는 데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뭐 이런 데서 한 문제, 그럼 한 평균 잡아 이쪽은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거야. 이쪽 파트가. 응? 5문제, 5문제 더 나올 수도 있겠다. 5문제.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데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응? 그 다음에 행정작용이라는 파트에서 여기가 여기도 한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응?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이런 정도 기준. 여기서는 한 문제에서 2문제. 행정 절차는 꼭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나 2문제 이런 식으로. 요게 10문제, 15문제. 뭐 작용이 더 많이 나오나? 이쪽이 더 많겠다. 한 6, 7문제.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적어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결국 대충 이렇게 분포를 말해도 뭐 출제자 맘이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응? 그래서 어디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응?
대충은 어디가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다 하는 거는 알고 있으나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1권 파트 1 행정법 통론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언급을 하고, 언급 안 하는 거는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는 영역이라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수준이면 돼요. 한 번 정도는 읽고 가세요. 응?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더 여러 번 읽어야지. 잘 안 나오는 영역은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괜찮고.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챕터 1 행정. 국가의 작용은 오늘날 삼권 분립 그래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야, 삼권 분립하니까 요새 뭐 했더라? 그 저 청와대에다 이제 뭐 하는 거 있지 요새? 국민청원이라고 올리잖아. 응? 근데 사람들이 웃긴 거 있어. 뭐 올려? 엊그제 보니까 뭐 했더라? 저 무슨 판사, 응? 판사 뭐 해달래? 파면시켜 주세요. 그지? 그 청와대에 누가 글을 올렸고 막 거기 막 동의 20만 명 넘었대. 응? 어떤 판사가 그 저 판결 막 이상하게 했고 막 응? 근데 아니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판사를 자를 수 있나? 판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지. 그래? 응? 그리고 일반 공무원하고 달리 판사는 신분 보장을 훨씬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판사는 파면도 없어요. 응? 뭐 징역형이라든지 무슨 그 형벌을 받아야만 잘리는 거고 자기가 사표 내거나 그만둬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판사를 막 우리 일반 공무원, 행정공무원처럼 막 못 자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이 독립성, 이게 저 보장이 돼야 눈치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공정하게 재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신분의 독립을 강력히 보장해 놓은 게 판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판사는 마음대로 못 자르는 겁니다. 응? 근데 막 국민청원으로 대통령이니까 판사 잘라달라. 답변이 뭐겠어? 삼권 분립돼 있어서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지. 응?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딱 삼권 분립돼 가지고 각각 영역이 있단 말이야. 응? 대통령이라 해서 뭐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응? 네,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막 한 사람의 군주가 지 멋대로 응? 다 했잖아. 군주의 말이 곧 법이고 응? 군주가 뭐 해라 그러면 세금 걷어와라 그러면 그냥 걷는 거고 안 그래요? 응? 군주가 재판도 해서 제 사형시켜라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군주에게 모든 국가 권력이 집중. 그럼 뭐 어떻게 돼? 누가 거기에 대항해? 잘못해도 잘못된 조치를 해도 그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쪼개놓은 게 권력 분립이죠. 그 목적은 어디 있어? 바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집중된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응?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권력을 쪼개갖고 서로 견제 비판하게 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세요. 오늘날은 국가 작용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개 작용으로 나눠졌다. 응?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그 중에 어떤 게 대상이다? 행정, 국가 작용 중에 행정이 행정법의 대상이다. 응? 그러면 우리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 작용인 행정이란 어떤 작용이냐? 이거 알아보자는 거죠.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이란 어떤 작용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공부하자. 2번 행정의 개념이라는 항목 있죠? 그거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한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돼요. 응? 아주 기본으로. 그래서 행정의 개념. 즉 뭘 공부하자는 거야?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응?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행정작용이란 어떤 작용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해. 뭐라고? 행정이 뭐냐? 물어봤어. 국가적인 행정이 뭐냐? 뭐라고 답해?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작용이요. 그러면 입법작용이란 뭐냐? 그랬더니 입법부에서 하고 있는 작용이요. 응? 사법작용이 뭐냐? 사법부, 법원에서 하고 있는 작용이요. 응? 좀 약간
웃기게 대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떤 명확한 하나의 기준 가지고 대답을 한 거야.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냐를 기준으로 따진 거잖아요. 응? 그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있는 뭐야? 형식적 의미로 대답하는 거예요. 응? 자, 그거 알아두자. 형식적 의미로 국가작용을 대답하는 거, 이게 분류하는 거. 요거는 형식적 의미로 분류하는 게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담당 기관, 응? 국회가 하는 거냐? 법원이 하는 거냐? 응? 행정기관이 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나누자는 거야. 그게 형식적 의미로 국가작용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응? 그러면 다시 말해보면 행정이란 뭐냐 물어봤더니 형식적 의미로 대답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행정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응?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국가작용 중에 행정법이 대상이 되는 행정의 의미, 행정이란 뭐냐 이거 정의할 때 지금 첫 번째 형식적 의미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형식적 의미로 정의하는 게 있다. 그렇죠? 형식적 의미로 정의하는 방식은 국가가 행하는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걸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국회가 하고 있냐, 법원이 하는 작용이냐, 행정부에서 하는 작용이냐, 그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야 장관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응? 장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을 하면 입법이야, 행정이야, 사법이야? 응? 입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형식적 의미로 얘기하면. 우린 지금 여기까지만 배웠잖아. 형식적 의미로 얘기하면 장관은 행정부에 소속한 기관이야. 그죠? 그럼 행정기관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이라고 말하는 거지. 형식적 의미로는. 그죠? 응? 그 다음에 이건 어때? 대법원장이 예산을 짜.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예산을 짠다고 해. 법원의 예산을 짜.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형식적 의미로. 사법. 아니 그 무슨 일 하느냐는 따지지 마. 누가 하냐만 따지는 게 형식적 의미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약간 이거에 대해서 비판해. 아니, 야, 그럼 보자. 우리나라 국회가 제일 법 많이 만들지. 국회에서도 법 만들고 대법원장도 법 만드는 경우 있고 대통령도 법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 내용적으로는 다 법 만드는 일을 똑같은 성격의 법 만드는 일을 하는데 누가 만드느냐를 갖고 따지면 국회에서 법 만들면 입법이라 그러고 대통령이 법 만들면 뭐라 그래? 형식적 의미로 행정이라 그래. 대법원장이 법 만들면 형식적으로 뭐라 그래? 사법이라 그래.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 성격의 작용을 하는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입법, 행정, 사법 이게 구분하는 거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야 누가 하느냐 담당 기관이 어디냐는 그거는 묻지 말고 하는 일의 성격을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게 실질적 의미로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응? 그래서 실질적 의미는 그 국가기관이 하는 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기준으로 돼. 작용의 성질, 실질이 그 성질 말하는 거야. 응? 자,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하자. 작용의 성질을 기준하자. 자, 성질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하나 추가로 들어가면 그 안에 표가 또 있죠. 그 뭐야? 그러면 성질 기준으로 하면 입법은 어떤 작용을 입법이라고 하지? 뭐 거기다 좀 붙이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뭐 하는 거래? 쉽게 공부하자. 법 제정, 법 만드는 일. 응? 어디서 만드든지 법 만드는 일을 하면 입법이라고 하자. 성질상. 그 다음에 행정은 응? 그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인 법 집행하는 거. 응? 그 다음에 사법작용은 뭐라 그러자? 응?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거. 응?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고 법을 선언하고 판단하는 작용.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입법 그 안에 표에서 핵심은
입법하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 정립, 그 법 제정. 행정은 구체적인 현실 사안에 그 만들어진 법을 집행, 구체적인 법 집행. 사법은 뭐야? 동그라미 1번 끝에 무엇이 법대로 하자면 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응? 이 제정 취지는 이런 것이고, 법대로 하자면 이 사안은 이게 맞다,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고 판단 내리는 작용, 응?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응.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형식적 의미로 파악을 할 때와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응?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교재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어? 저기 있죠. 그 뭐야?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 따른 국가적의 파악이라고 예가 들어져 있어. 이제 그거 연습 한번 잠깐 해보자. 그 남은 시간에. 그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뭐냐? 인천시장이, 응? 인천시장이 누군가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조치를 한대. 영업정지 처분한대. 자, 이거 분석해보자.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누군가에게 영업정지 시키는 조치했다. 자,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입법이다, 행정이다, 사법이다. 어디에 속할까요? 응? 형식적 의미 보자.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 형식적 의미는 뭐 보는 거야? 누가 하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 봐야지, 이거 누가 하냐? 응? 이거 보는 거지. 그럼 인천시장은 국회에 소속된 기관이야? 응? 사법부, 법원에 속한 기관이야? 아니야.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야. 행정기관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인천시장 행정기관이 하고 있어요. 행정이라고 말을 해야지. 응? 그 다음에 근데 성질, 실질적 의미로 따지자. 응? 실질적 의미로 따지는 건 뭐 보는 거야? 누가 하냐는 신경 쓰지 마. 실질적 의미는 하는 일의 성질을 따지는 거잖아. 그럼 영업정지 처분이란 게 뭐야? 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 분쟁 사건에 대해서 판정 내리는 거냐? 싸움 난 거 판단 내려주는 거야? 아니야. 이게 법에 보면 누가 멀리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위반하면 영업정지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현실 구체적인 으로 발생한 일에 만들어져 있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지. 이건 뭐야? 성질상으로 행정인 거지. 그래서 뭐야?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다 똑같이 이건 행정에 해당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인천시장이 시장이 뭐 하는 거 있을까? 시장을 예를 들면 좀 그렇다. 이거 말고 아까 대통령이 법 만든다. 응?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데 이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무슨 법? 시행령자를 많이 붙여. 그래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행위를 보자. 대통령이 대통령령 만드는 행위, 이거 어떨까요? 응? 분석해보자. 자,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다?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냐만 보는 거란 말이야. 누가 하냐? 대통령 최고 행정기관이야. 행정부의 최고 높은 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행정이다.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실질적인 건 하는 일의 내용을 봐야지. 내용 보면 법 만들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입법이다. 딱 요거 하나 보면 뭐라 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파악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우리 시험에 이제 곧잘 많이 쓰였는데 국회의장이 뭐야? 국회 공무원을 임명한다. 응? 원래 국회 공무원 임명은 국회의장이 원래 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장 바로 밑에 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그 자가 있는데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공무원을 임명한다. 자, 이 조치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분석해 보면. 자, 물어봐요.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입법, 행정, 국가적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할까? 응? 어디에 속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형식적 의미는 뭐만 보라 그랬어?
누가 하는지.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입법부잖아, 국회가. 입법부에 속한 기관이야죠. 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에 속한 기관이니까 입법이다. 그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 뭐만 보라 그래? 실적 의미로는 뭐냐 따질 때는 이거 보지 말고 누가 하는가 보지 말고 하는 일의 내용을 봐야 돼. 내용을 보니까 자, 이거 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다고 싸움 났다고 판결해줘. 뭐 신청 들어오면 판정 내려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이게? 나머지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치? 네. 이것도 형식적으로 파악할 때와 시적으로 파악할 때가 다른 거죠. 자, 이거 따지고 보면 여기서 뭘 도출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해당하는 일은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응? 여기다 또 뭘 붙이면 야,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판사 임명 어때?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판사 임명 어떻게 쓰지는 않지만 말로 분석해보자.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판사 임명하는 조치는 형식적 의미로 뭐 사법 대법원장이 하니까 법원에 속한 기관이 하니까 실질적 의미로 행정이라고 해야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실질적 의미로 행정에 해당하는 일은 행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하나만 뭐 하냐면 여기서 이거 보자. 인천시장이 영업정지를 시켰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시켰냐면 A라는 업주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발해가지고 어디다가 신청했냐면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 그 국가기관으로 행정기관이야.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다 억울하다. 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신청했어? 인천시장이 A 자기한테 영업정지 시킨 건 이러저러해서 법 위반된 거다.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하고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판정을 내려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재결을 한다 그래. 재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 행정심판 신청을 받아서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이렇게 판정 내린 거 있지? 이거의 성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우선 형식적으로 뭐다, 실질적으로 뭐다 뭐 따져보자. 형식적으로 뭐야? 형식적인 의미는 누가 하는지만 보는 거잖아. 누가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얘가 어디 속해 있는 거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야. 응? 정확히 말하면 국무총리 밑에 있어. 그래 거기 소속이야. 그래서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공식적 의미로 행정. 그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로 따져보자. 실질적 의미는 누가 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의 성격을 따지는 거죠. 하는 일의 성격이 이거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해서 국민하고 지금 인천시장하고 싸움이 난 거야. 인천시장이 너 위반했으니까 영업정지. 내가 뭘 위반한 게 있느냐? 영업정지는 위법. 싸움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법대로 하자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정 내려달라. 신청받아서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법을 해석해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재판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판정을 이제 더 높은 상급기관에 판정을 내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사법에 해당한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크게 보면 행정법의 대상은 국가자격 중에 행정인데 국가자격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지는데 행정이 행정법의 대상이다. 근데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뭐냐? 파악하는 방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일까? 아니면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는 행정이 행정법의 대상이 될까? 어느 쪽일까? 응? 둘 다가 우리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일이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행정기관,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일, 다 행정법의 대상이야. 행정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돼. 응?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해당하는 거, 법원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뭐야? 다 행정법의 대상이 돼. 그러니까 행정법의 영역이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행정이란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행정 플러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작용, 다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쯤에 지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 교재의 맨 밑에 뭐라고 써놨어? 4쪽인가? 맨 밑에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행정과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는 행정 모두 다, 응? 그렇죠? 응. 둘 다가 다 행정법의 영역이다 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주제가 뭐예요? 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학설, 그 다음에 3 행정의 분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시험에 별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면 좋을 영역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행정법을 공부해 나갈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 어느 과목이든지 그쪽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 그런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려면 자꾸 읽어보고 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한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 형식적 의미로 파고 실적 의미로 파고 요거는 한 3, 4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역. 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영역. 아주 기초적인 쉬운 영역 이렇게 공부하고 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